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60살 노인 최영감이 죽기 전날 밤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순에 낳은 자식 내 자식 아니다. 재산 사위에게 주고 그 여자 쫓아내라. 딸 말숙이 유서를 읽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그날로 어린 광수와 어머니 옥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요. 하지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광수가 그 유서를 다시 읽었을 때 완전히 다른 뜻이 보였습니다. 예순에 낳은 자식이 어찌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재산은 아들에게 주고 사위는 남이니 쫓아내라. 띄어 읽는 곳 하나 차이였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뒤집혔습니다. 오늘의 혹보감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뜰 가득 쌓이는 계절이었습니다. 한 부잣집 사랑채에 60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0해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딸 말숙을 혼자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넓은 저택엔 하인들만 가득했습니다. 최영감은 날마다 텅 빈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감님,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 딸이 있어도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지. 최영감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최영감이 결심했습니다. 후처를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또다시 시끄러웠습니다. 예순의 장가라니. 분명 재산 노린 여자 만나겠구만. 젊은 여자가 영감님 재산 보고 오는 거야. 하지만 최영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순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옥순은 30살 과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성품이 바르고 정직했습니다. 최영감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소. 하지만 남은 삶을 함께 하고 싶소. 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리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 재산 때문에 온 거야. 늙은이 재산 노리고 시집 온 게 뻔해. 하지만 옥수는 달랐습니다. 날마다 최영감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엔 따뜻한 차를 올렸습니다. 최영감의 옷을 손수 깊고 빨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영감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 때문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구나. 하지만 한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딸 말숙이었습니다. 말숙은 40살이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미쳤나 봐요. 예순의 장가를 들다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우셨나 보. 말숙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 재산 노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재산 받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오. 유서를 쓰시면 어떻게 될지. 말숙은 그날부터 친정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버지 말숙이 왔습니다. 최영감이 반가워했습니다. 말숙이 왔구나. 말숙이 옥순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옥순은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말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최영감이 웃었습니다.
내 새 어머니시다. 말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 사람을 어머니라 부를 수 없어요. 최 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가 옥수는 좋은 사람이다. 말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내 것이야. 저 여자한테 넘어갈 순 없어. 혼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최 영감 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60 영감님이 자식을 보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만. 기적이야, 기적. 최 영감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생겼구나. 아들의 이름을 광수라 지었습니다. 옥순이 아기를 얻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 아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최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라네. 그런데 말숙은 달랐습니다. 친정집에 찾아와 광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재산은 저 아이에게 갈 거예요. 남편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어쩌겠소. 말숙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말숙은 옥순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을 찾아올 때마다 옥순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아기 울음이 시끄럽지 않으신가요? 옥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광수를 무척 예뻐하십니다. 말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늙으신 분은 잠이 중요한 법이에요. 밤에 울면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세요. 옥순은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랬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말숙이 말했습니다. 후처 주제에 감히 큰딸은 나와 같은 상에 앉으려 해요. 옥순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드세요. 당신은 하인이나 다름없어요. 최 영감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말수가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말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 영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말숙이 옥순을 질투하는구나. 내가 죽으면 분명 다툴 것이다. 광수는 아직 어린아이다. 옥순 혼자 말숙을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60생자 비오자 가산전지서 타인물취. 다 쓰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유서. 말숙도 광수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 최 영감은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광수는 3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최 영감을 보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지, 최 영감이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광수야 크면 공부 많이 해라. 글을 알아야 세상을 산다.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달랐습니다. 친정집을 찾아올 때마다 광수를 째려봤습니다. 어느 날 말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다 유서를 쓰실 거예요. 그럼 저 아이한테 재산이 다 갈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소. 말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서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말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무렵 말숙은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숙이 물었습니다. 훈장님 유서는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훈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런 걸 물으시오. 말숙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훈장이 설명했습니다. 유서는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오.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 말숙이 또 물었습니다. 한문으로 쓴 유서는 어떻게 있나요? 훈장이 웃었습니다. 한문은 띄어 있는 곳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소. 말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띄어 있는 곳에 따라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유서는 명확하게 써야 하오. 말숙은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띄어 있는 곳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만약 아버지께서 애매하게 쓰신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겠구나. 말숙은 그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쓸 날을.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최 영감이 병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날이 이 약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최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광수도 아버지라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최 영감이 광수를 쓰다듬었습니다. 광수야 크면 어머니 잘 모셔라. 광수가 울먹였습니다. 말숙도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효녀처럼 약을 떠들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유서는 어디 있을까? 최 영감이 어느 날 밤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이 다가갔습니다. 날이 말씀하세요. 최 영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서재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네. 장례가 끝나거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열어보게. 꼭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말이야.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최 영감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수를 잘 키우게 해. 옥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며칠 후였습니다. 최 영감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최 영감은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지. 옥수는 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광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말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서를 찾아야 해. 장례가 끝났습니다. 3일장이 지나고 마을 어른들과 가족들이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옥순이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날이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말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큰딸로서. 당연히 제가 먼저 봐야죠. 말숙이 옥순에게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옥순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한문으로 딱 4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6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타인물취. 말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60에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자산은 사위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말라.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날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말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친필 유서입니다. 한문도 명확하지요. 말숙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유서는 법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옥순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광수는 분명 날이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나리를 닮았어요. 말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서가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네요. 당장 나가세요.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구만. 옥수는 광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광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무능해서. 말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옥수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광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옥순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옥순과 광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말숙은 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순과 광수는 마을 끝 작은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지붕이 낮고 벽이 금간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옥순이 광수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정말 그런 뜻으로 유서를 쓰신 건가요? 광수는 정말 나리의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 나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유서를 남기신 거예요? 옥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수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잘 키우겠어. 그게 나리께 보답하는 길이야. 다음 날부터 옥수는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광수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까봐.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광수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광수는 28이 되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50살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20년간 품팔이를 하며 아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순의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광수가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광수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7살 때부터 마을 서당에 다녔습니다. 훈장님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를 시키십시오. 옥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광수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시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공부는 그만두겠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한다. 그게 내 아버지의 유언이셨어. 광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광수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살 때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셨다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런데 왜 그런 유서를 남기셨을까? 광수는 늘 궁금했습니다. 옥수는 그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수야, 그건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광수는 15이 되었습니다. 훈장님이 또 말했습니다. 광수는 이제 제자 중 최고입니다. 한문도 능통하고 글씨도 훌륭합니다. 옥순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보고 계신가요? 우리 광수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광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옛날 집이 어디였습니까? 옥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가지 마라. 그곳 사람들은 우리 원치 않는다. 광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 형님을 만나야겠다고. 광수가 2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광수는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큰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택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문 앞에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광수가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이 어디입니까?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말쑥댁이 집. 20년 전 최 영감님 댁이었는데 영감님 돌아가시고 딸이 물려받았어. 광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가 아버지 집이었구나. 저기서 나는 태어났구나. 그런데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구나. 광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서가 정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까?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광수가 또 물었습니다. 그 유서를 제가 볼 수 없습니까? 옥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말숙이 자지고 있을 거야. 광수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유서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문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옥순이 놀라 광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광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뜻으로 유서를 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옥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광수야, 그러지 마라. 이미 20년이 지났다. 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정말 그렇게 쓰셨을까요? 저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광수는 다음 날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광수야, 무슨 일이냐? 광수가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훈장님 제 아버지 유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수는 20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 형님이 읽은 내용, 그리고 쫓겨난 일. 훈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광수가 말했습니다. 그 유서를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 엄마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훈장님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주마 유서는 중요한 것이니 확인할 권리가 있다. 광수가 기뻐하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다음 날 광수와 훈장님은 말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훈장님이 말했습니다. 말숙을 만나러 왔다. 잠시 후 말숙이 나왔습니다. 말숙은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훈장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다 광수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광수가 절을 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는 광수입니다. 말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광수 그래. 내가 그 애였구나. 많이 컸구나.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광수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아버지 유서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말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걸 봐야 하는데? 글도 모를 텐데.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문을 배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숙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20년 전 일이다. 지금 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냐? 훈장님이 나섰습니다. 말숙 유서는 가족 모두가 볼 권리가 있네. 광수가 보고 싶다는데 보여주는 게 어떤가? 말숙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훈장님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말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함이 없다. 광수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문으로 4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60생자 비호자,
가산전지서 타인물취. 광수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들여다봤습니다. 훈장님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말숙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봤으면 됐지. 내용은 명확하다. 60에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재산은 사위에게 주고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말라. 그런데 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은엄마, 이 유서는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말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광수가 말했습니다. 띄어 있는 곳이 다릅니다. 광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60생자 비호자, 60의 아들을 낳았다 한들 어찌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광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가산전지서 타인물취 가산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는 남인이 취하지 말라. 말숙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내가 멋대로 읽는 거다. 훈장님이 나섰습니다. 잠깐. 훈장님이 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수 말이 맞구나. 말숙이 훈장님을 붙잡았습니다. 훈장님, 제 해석이 맞습니다. 20년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훈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읽어서 그렇게 들렸을 뿐이야. 하지만 이 글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 문맥상으로는 광수 해석이 더 맞네. 말숙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훈장님이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원님께 판단받는 게 좋겠구나. 광수가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작은엄마, 관하로 갑시다. 말숙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관하였습니다. 원님 앞에 광수와 말숙이 섰습니다. 훈장님도 함께였습니다. 원님이 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유서는 참으로 기묘하구나.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글이로다. 말숙이 나섰습니다. 원님, 제 해석이 맞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광수도 말했습니다. 원님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분이셨다면 분명 제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원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영감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지. 원님이 유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60의 아들을 낳았다고. 어찌 자식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 더 자연스럽구나.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유서는 광수의 해석이 맞다. 재산은 원래 광수에게 가야 했던 것이다. 말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 원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복잡하다. 말숙이 그동안 관리한 부분도 있고. 원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라. 재산의 절반은 광수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말숙이 가져라. 말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수가 나섰습니다. 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님이 광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광수가 말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작은엄마, 저는 재산의 4분의 1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형님께서 가지십시오. 말숙이 놀라 광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광수가 말했습니다. 20년간 작은엄마께서 관리하신 것도 있고 작은엄마도 아버지의 자식이시니까요. 저는 어머니와 제가 살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말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님이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청년이로다. 최 영감께서 이런 아들을 두셨구나. 관아를 나왔습니다. 말숙이 광수를 불렀습니다. 광수야, 미안하다. 20년 전 나의 욕심 때문에 잘못했다. 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광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덕분에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소중함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부잣집 아들로 자랐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말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어. 그 유서를 보니 이제 알겠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살리려 하셨던 거야.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스스로 훌륭하게 크도록 20년 후에 제가 유서를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말숙이 광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자. 광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날 광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놀라 맞이했습니다. 광수야, 어찌된 일이냐? 광수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서를 다시 읽은 일, 관아에 간 일, 재산을 돌려받은 일, 옥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정말 그런 뜻이셨군요. 광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광수는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광수가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광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수는 재산 일부로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광수야, 왜 서당을 여느냐? 제가 공부로 진실을 찾았듯이 다른 아이들도 공부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옥수는 아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말숙도 광수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말숙이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광수야,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 한 글자 한 글자에 모든 뜻을 담으셨어.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영감이 남긴 지혜로운 유서, 띄어 읽는 곳 하나로 2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본 아들의 효심. 옥수는 어느 날 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보고 계신가요? 우리 광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오늘의 혹보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